늙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순해지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과 달리 살림이 간소해지고 옷과 신발의 수가 줄어들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과 갈 곳이 줄어드는 게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다. 젊게 살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몸과 마음의 흐름에 어긋난 일이며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삶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늙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힘과 매력은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많은 정의가 있다. 욕심 없이 사는 것, 적게 가지는 것,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사는 것, 한두 가지 일에 몰두해서 사는 것, 조용히 사는 것 등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단순함이란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삶에서 엑기스만을 증류 과정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다. 라는 명쾌한 설명을 발견했다. 불필요한 것, 과다하게 많은 것을 증류 과정을 통해 걸러내어 중요한 본질만 가지고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이라면 단순함은 늙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젊음에도 중요한 삶의 기술이 아닐까? 올해로 92세인 아버지의 일상을 지켜보면 마치 돌이 되지 않은 아기를 보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 먹고 움직이다가 다시 먹고 놀다가 자는 순한 아기의 일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24시간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식사와 취미생활, 운동과 잠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저녁까지 반복되며 하루가 완성된다. 단순한 일상이지만 아버지는 심심하거나 무력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각각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정신적으로 맑고 활기차 보인다. 잠을 잘 때는 푹 자고, 식사를 할 때는 맛있게 먹고, 운동을 할 때는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의미 있고 즐겁다.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일상을 작은 단위로 쪼개 각각의 활동을 음미해 보라고 권한다. 먹을 때는 먹는 활동에 집중해서 최대한 맛을 느끼고 산책할 때는 걷기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작은 즐거움이 쌓여 큰 즐거움과 긍정 에너지로 전이되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일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의미는 삭감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피곤과 공허가 몰려올 때가 있고 지나치게 놀다 보면 놀이에서 오는 만족과 해소보다 놀이 자체에 끌려갈 때가 있다. 단순함은 일, 놀이, 사회활동 등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축소하며 의미 있는 몇 개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그럴 때 능률도 의미도 즐거움도 올라간다. 아버지의 의생활은 바지 2개, 윗도리 3개, 운동화 1켤레, 모자 2개, 봄, 가을용 잠바, 겨울용 잠바가 전부다. 다른 입던 옷들, 심지어 새 옷도 서랍장에 있지만 즐겨 입는 옷은 몇 개에 불과하다. 아버지에게 옷은 편하고 가볍고 나이에 맞는 고상한 모양과 색깔이면 충분하다. 아버지는 구두를 신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대신 양복에도 맞춰 신을 수 있는 검은색의 운동화를 신는다. 머리카락이 없는 관계로 모자는 여름용, 겨울용 각각 1개씩이다. 이처럼 단출한 차림새로도 아버지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옷가지가 적어서 오히려 맞춰 입기가 편하다는 점이다. 얼마 전 3주 일정을 계획하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불가피하게 3달이나 머무른 적이 있다. 3주를 예상하고 가져온 바지 2개와 윗도리 2벌로 3달을 버티며 새삼 옷이란 적으면 적은 대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한 번은 이사를 하면서 신발 보따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신발 2켤레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홀가분해진 적도 있다. 최근의 트렌드인 간소함, 미니멀리즘이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얼마만큼이 최소일까? 거꾸로 얼마만큼이 충분한 것일까에 대한 기준은 상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면 된다. 최소의 충분함을 위해서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다. 버리지 못하거나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일이든 물건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고 살아도 효율적인데도 버리거나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마음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하고 바빠야 하고 쉼없이 돌아가야 할 것만 같은 강박적인 생각. 많이 가지고 해보고 만나고 늘어놓는 것이 풍족한 삶, 누리는 삶이라는 생각. 가만히 조용히 지내는 것이나 1-2가지 일만 하는 것은 한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생각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건 단순하게 생각하건 많은 경우 해결책은 비슷하게 마련이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건 정신적인 소모와 에너지의 낭비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문제가 생기면 말도 하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며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일가 친척이 많은 관계로 사업 실패, 사건 사고 등의 문제가 잇따랐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몰두하다 보니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 그러던 아버지가 슬며시 복잡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떨쳐버리고 남은 인생은 고민하며 살지 않겠다는 행복한 단순주의자로 변신했다. 생각이 많으면 멋진 사람, 진중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막상 스스로는 고달프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편하고 주변까지 편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 성경에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는 말이 있듯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건강한 삶의 기술이다. 동기부여 전문가 스테이시 브루크만은 단순함이 주는 혜택으로 책임감이 줄어드는 것, 자유가 많아지는 것,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이 좋아지는 것, 과한 리액션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 청소와 정리에 쓰는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것,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산만해지지 않는 것 등을 들었다. 주변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고 혼자서도 잘 지낸다. 불필요한 것, 과도한 것을 과감히 내치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면 양보다 질이, 거칠애보다 내실이, 쫓기는 마음보다 여유가, 무엇보다 명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평생에 걸쳐 무소유의 삶을 산 법정 스님은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야 하며 단순한 삶이 본질적인 삶이라고 말했다. 단순함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군더더기, 거칠애가 되는 것, 보이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다. 오히려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덜 늙었을 때 단순하게 사는 습관을 익힐 줄 안다면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소소한 집안일은 어머니를 돕고 집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청소, 빨래 개기, 나물 다듬기와 같이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상에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머리가 맑아지며 재충전까지 되는
특별한 힐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제일 열심히 한 집안일은 청소다. 아버지는 걸레질을 할 때 돌을 닦듯이 묵묵히 손을 돌리고 마칠 때까지 옆에 사람이나 소리에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몰입한다. 노인에게 힘이 붙일 만한 걸레질이 끝난 뒤에 땀을 흘리는 아버지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럽다. 청소 다음으로 아버지가 꾸준히 도맡은 일은 빨래개기였다. 아버지의 빨래개는 손놀림은 어설프고 신통치 않지만 청소와 비슷한 몰입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말을 시키거나 간식을 드려도 빨래를 다 갤 때까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셨다. 아버지의 집안일은 집안 살림이나 어머니에게 도움도 되겠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도 하다. 단순하고 소소한 집안일이 정신 건강에 주는 여러 가지 효과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선 손을 쓰는 일을 하면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목표가 분명하니 시간도 잘 간다. 단순히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보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 TV 시청은 보고 난 뒤 잔상이나 감정의 여운이 남지만 손으로 하는 일은 즉각적인 결과물로 인해 만족감, 성취감과 같은 내적인 보상이 따라온다. 이와 같은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몰입이 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설명한다. 몰입이란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초점을 모아 에너지가 집중되고 즐거움에 빠지는 상태 또는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마하이는 몰입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비밀이라 말하며 혼과 열정을 쏟아내는 예술활동이나 운동 경기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로도 몰입을 통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몰입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건 지금 열중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예술가들이 작품에 몰입할 때 배고픔과 피곤도 모른 채 열중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머릿속을 지배하고 짓누르는 인간관계, 책임,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생각이 끊어진다. 또 한 가지 효과는 자신의 상태를 계속 의식하는 자의식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내 실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마음이 불안할까? 속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 등 끊임없이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우울증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생각과 감정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걱정, 두려움, 무력감 등의 우울한 감정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관심이 이동해야 된다. 산책, 명상, 운동 등의 잘 알려진 방법처럼 가사 활동도 관심 이동에 큰 효과가 있다. 일주일 내내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주말에는 서랍 정리,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의 자잘한 가사 활동을 해보길 추천한다. 머릿속이 맑아지며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일상을 보면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른다. 바로 절제와 중독이다. 어떤 면에서는 금욕주의에 버금갈 만큼 절제하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중독을 보인다. 아버지가 절제하는 것은 음식과 감정이고 중독된 것은 웃음과 운동이다. 이를 교집합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아버지는 50년 가까이 당뇨식을 해오고 있다. 교과서 수준으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식사의 양과 종류를 제어한다. 1970년대부터 해외여행과 명절을 제외하곤 거르지 않았다. 외식을 피하고
만약 외식을 해도 음식이 양과 종류를 지켰고 주전부리까지 금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식탐을 자제하며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아버지가 음식만큼 지키는 것은 감정이다. 아버지는 집안에 걱정이 있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면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걱정거리가 해결되거나 몸이 좋아지면 그제야 자신이 좀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아팠는지 괴로웠는지 모르고 지나가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주변의 무심함을 즐긴다. 아버지가 몸과 마음의 힘든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혼자 견뎌내는 것으로 지극히 단순하다. 힘든 상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해소하는 방식과 달리 조용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보고 가라앉도록 기다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을 붙잡는 능력이라고 한다. 감정을 표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감정이 소모되며 과장되고 잘못된 표현에 빠지기 쉽다. 힘든 마음을 바깥으로 빨리 끌어내기보다 진득하게 내면에 담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기면 오히려 서서히 줄어들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화나는 감정도 바로 풀어내야 직성이 풀리거나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이틀만 지나도 삭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담고 무엇을 하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래서 그랬을 거야. 분명 꿍꿍이가 있었을 거야. 같은 스토리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다. 인간이 그럴 수는 없다. 같은 생각이 더해져 감정이 더 부풀려지고 과장된다. 직장 상사에게 들은 부당한 말을 곱씹다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다시 돌아가 어떻게 대꾸하고 응수했어야 했는지,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복수전을 펼칠지 등 온갖 생각에 빠져 억울함은 더 불붙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이야기가 더해져 감정이 격해지면 충동적인 행동으로 변하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감정과 연관시켜 끊임없이 떠오른 생각들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마음 알아차림, 마음 지킴으로 번역되는 마인드풀니스를 강조한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태를 쉽게 해소하거나 덮어버리는 대신 마음 깊숙이 느끼고 들여다봄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난 감정을 갖고 있으면 힘드니 얼른 털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화가 깔끔히 사라지면 좋지만 대부분 다시 살아나거나 짜증, 예민한 반응 등으로 변한다. 마음 알아차림은 이런 것이다. 당신이 분노를 느끼게 됐을 때 이 과정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하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노다. 당신의 마음속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다. 이것은 분노다.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당신을 분노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분노다 라고 말하면 분노와 분노의 관찰자 둘로 나눠진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러면 곧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분별의 길을 열어준다.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그 반응이
당신을 통제할 것이다. 그러나 관찰을 하게 되면 당신과 감정이 하나가 아님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유 속에 거하고 싶으면 자신의 힘은 자신이 내리는 선택과 함께 있음을 꼭 인식해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분노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의 이름을 꼭 붙여보자.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반응을 바꾸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초연함을 경험하기란 어렵지 않다. 정작 어려운 건 초연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공격당할 때 보복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분노를 품고 싶어한다. 또 그 분노를 어떻게 되돌려줄까 생각한다. 당신은 자신을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국 상처를 입는 건 당신 자신이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된다. 초연함을 선택하자. 그것이 올바른 마음 챙김이다. 아버지가 나이에 비해 좋은 얼굴을 유지하는 이유는 웃는 얼굴 덕분이다. 아버지도 젊어서부터 항상 웃는 얼굴은 아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찡그리거나 무뚝뚝한 표정이 사라졌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웃고 식사하면서 웃고 우연히 마주쳐도 웃고 전화를 받을 때도 웃고 휠체어에서도 웃고 웃음의 연속이다. 기분 좋을 때, 웃길 때, 반가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 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일상과 세트로 맞춰져 있는 느낌이다. 어쩌다 마주친 아버지의 사라지지 않는 웃음 앞에서는 나 또한 웃음을 짓게 된다. 마치 방긋 웃는 아기에게 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버지의 웃음 앞에서는 나의 걱정, 짜증, 화남 또한 머쓱해진다. 웃는 얼굴이 가져다주는 멋진 효과다. 아버지의 웃음 중독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화 또는 분노 중독이 많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화부터 내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주변을 제어하고 당혹스러움과 실패감을 감추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화내기도 습관이고 습관이 쌓이면 중독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웃음도 습관이 되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화 중독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확산되지만 웃음 중독은 기분 좋은 에너지로 전염된다. 알코올 중독, 화 중독처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중독들이 있는가 하면 운동, 웃음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독도 있다. 이 긍정적 중독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쌓이게 해주고 다른 일도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긍정적 중독으로 건강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실패에 대한 걱정과 경쟁심이 없어야 하며 계속하면 더 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에 1시간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절제하면 좋은 영역들이 많지만 지나쳐도 좋은 영역들도 있다. 절제해서 좋은 건 우선 말, 그리고 걱정이 아닐까 싶다. 말을 덜 하거나 말을 아껴서 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듣는 일,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고 말로 인한 실수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잘 들어주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걱정을 참는다는 것은 불쑥 걱정이 생길 때 걱정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과감히 걱정을 중단하는 걸 의미한다. 걱정 끝을 선언하고 걱정을 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한번 경험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진다. 반면 지나쳐도 좋은 건 뭐니 해도 매너와 친절이 아닐까? 도에 넘치고 좀 과장일까 싶어도 예의와 친절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며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든다. 나의 경우 인사 먼저 하기, 순서 양보하기, 일찍 도착하기 등이 중독 리스트로 떠오른다. 절제와 중독 또한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의지적 선택이다.